혁신위의 혁신안 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는 혁신 전당대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이자 친노 핵심으로 꼽히는 노영민 의원이 의원실 안에 카드 결제기를 갖다 놓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갑질 장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정우상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영민 의원이 낸 시집 제목이 하늘 아래 딱 한 송이. 근데 정말 하늘 아래 딱 한 의원인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의원, 그러니까 갑질하는 의원은 정말 많았지만 예. 자기 사무실에다가 카드 결제기까지 갖다 놓는다는 이 그러니까요. 발상의 전환은 참 대단하시네요. 자, 그래서 일단 요것부터 하나 차 의원님께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그쪽 반론이 대강 이런 취지예요. 아니 뭐 현금 받는 것보다 이게 낫고 남들도 많이 하는 거다. 많이 하는 건데 뭘 그러느냐는 취지의 반론이 나오는데 정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카드 결제 갖다 놓고 책 거기서 파는 거?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출판 기념하면서 카드 단말기 갖다 놓고서 이 결제 해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다른 의원도 그런 적 없는데 상당히 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아주 현찰이 없어도 현장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근데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더 악질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왜냐하면 현금을 주는 거는 이제 영수증을 거기서 끊어주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 같은 거는 기부금 처리도 할 수 있고 혹은 예. 법인에서 다른 용도로 처리를 뭐 문화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질적인 행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 또 반대로 또 뭐 순수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우성 차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약간 지금 출판기념회라는 게 사실상 이제 그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으는 이제 방법으로서 악용이 돼 왔었는데 네. 그게 또 이제 너무나 많이 좀 돈을 강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니 지금은 이제 액수라든가 이런 거 정가로 해서 하게 되고 예. 그리고 또 어떤 얼마나 걷었는지를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뭔가 투명하게 해보자고 이제 카드라는 발상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장소가 출판기념회 현장도 아니고 이제 자기 사무실이고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극적인 요소들이 좀 극적인 요소요. 만들어지면서 정말 좀 사람들을 분노하게끔 만든 사건인 것 같아요. 이 불똥이 문재인 대표에게 지금 튀고 있습니까? 최측근이잖아요. 안 튈 수가 없는 게요. 이 노영민 의원이 사실 뭐 친노 출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친노는 아니고 난 친문이라 그러는데 네. 문재인 대표가 가장 신뢰하고 어떤 정무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그 핵심 비서실장 됐었죠. 측근 네. 의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 의원 이 노영민 의원이 이 문제로 흔들리게 되면 문 대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예.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안철수 전 대표인데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이렇게 딱 부합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 경쟁을 하고 있는 문재인 그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점이 있고 예. 안 의원이 얘기했던 혁신안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낡은 진보 청산이라는 거와 함께 부패 척결이 자기 어떤 트레이드 마크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안에 이 사안이 딱 그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네. 당 윤리 심판원을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강한 발언을 했던 배경에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 야하 의원들의 이 도덕 불감증 행태가 지금 잇따라서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두 분이 아니세요. 특히 그래서 또 정리를 문재인 해봤습니다. 대표랑 유독 친한 분들이 그렇다는 그렇죠.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제가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입니까? 한명숙 의원 예. 사건 때 네. 문재인 대표가 이것을 확실하게 절연했다면 아, 저는 그 이후에 윤우덕 네. 사건, 신기남 사건, 네. 노영민 사건이 안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나오는데 분다 시집 저희가 예. 그렇죠. 그 노영민 절연을 의원은 못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또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다 한 자리씩 하던 분이라서 그 단맛을 못 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사건을 통해서 딱 절연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분들의 이제 이 욕망이 스물스물 선거는 가까워오고 네. 돈은 필요하고 하니까 스물스물 그렇게 기어 나온 거죠.
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일탈을 막지 못하면 그게 전염병처럼 확산이 된다. 차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맥락이랑도 이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박은재 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저런 케이스가 하나 나오면 우리 당이 얼마나 깨끗한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딱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 그러니까요. 버릇하니까 끊임없이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니까 처리해야 될 양이 많아지니까 더 처리 못하고 그 안에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왜 문재인 대표는 저런 사안들에 대해서 정말 야 문재인 대표가 이런 수를 뒀어? 이렇게 초광성으로 나와? 하는 충격, 신선한 충격을 못 주는 거죠? 참, 그 문 대표 입장에서는 저 네. 세 사람 모두 이제 자기와 가깝고 네. 자기 어떤 정무적 어떤 파트너들이기 네. 때문에 그런 이제 팔이 안쪽으로 굽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저 의원들 공통점이 뭐냐면 네. 이 시대가 변했다는 거를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 취업 문제. 과거에야 의원들이 뭐 전화 한번 하면 취업되고 또 다 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예. 취업 문제 그러면은 정말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니까 뇌물 1억 받았다가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들 취업을 뭐 도와줬어 그러면 뇌물 10억 정도에 더 분노를 하겠네 이런 그렇죠, 그렇죠. 바뀐 상황인데 예. 윤호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취업 청탁 의혹이 나왔을 때 이 야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조사 기간, 그러니까 징계 기간이 하루인가 이틀 지났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놓으면서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예. 사실 그때 정말 당에서 생각이 있고 좀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이게 하루 이틀 지났기 때문에 징계 시효가 지나가 있고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때 네. 덮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신기남 의원이나 노영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저희 국민들이 봤을 때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시인을 안 하고 지금도 떳떳해요. 예. 그렇죠. 그게 더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그렇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문 대표가 물론 뭐 당 대표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여론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치인이라면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취재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뭐냐면 그 징계를 취해야 될 당 윤리심판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윤리심판원장이 사의를 표한 지가 2달이 지났고 그러네요. 이것도 있었죠. 계속 공소를 다 했네요. 사퇴를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본인도 당무감사원 뭐 이걸 요청했지만 지금 조사라고 징계 기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아마 징계 조사 못 할 겁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 하늘 아래 딱 한 송이 이 시집을 예. 광물자원공사가 200만 원어치 사고 석탄공사가 50만 원어치 샀거든요. 예. 도대체 시집을 이 광물자원공사랑 석탄공사에서 사서 뭐에다 쓸까요? 뭐에다 쓰긴요. 산업통상자원위원장님 아, 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데 쓰는 거죠. 그거는 이제 창고에 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네. 이 단말기를 통해서 출판 기념회에서 사실 책을 많이 팔았어요. 네.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적발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거 끝나고 나서 예. 돌려주지 않고 사무실에서 늦게 온 사람한테 또 이 단말기를 통해서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말고 네. 산자위 산하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는 많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 네. 노영민 의원이 네.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인문학적 소양이 좀 깊은 편이에요. 저는 문학 청년입니까? 제가 그래도 저분이 네. 쓴 책들 중에 사실 정치 내는 책 대부분이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버리는 책인데 네. 몇 번 한번 꼼꼼히 봤더니 꽤 읽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본인이 인문학적 소양이 있고 문학적 소양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강매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만든 작품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아, 내 그러니까 책이 이것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이 사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또 지금 생각에 오류가 있는데 그러면은 시 못 쓰고 그림 못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시 쓸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내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거 그냥 하나의 책입니다. 책을 저 산자위원장이 저기 산하단체한테 장사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이걸 자기 사무실에 카드 결제기 갖다 놓고 이상한 네. 영수증 꺼내주면서 책을 팔았다는 건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저게 자서전은 좀 두툼하잖아요. 같은 책을 내더라도 시집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더 쉽게 책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집을 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시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